파란 리본 TV입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코너입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코너이죠. 오늘은 71번째 결혼 만류 대상 3번째입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쓰여서 정말 결혼하지 않으면 죽겠다 이렇게 나와도 뜯어 말리면 나중에 세월이 갔을 때 그때 뜯어 말려준 게 고마웠다고, 그때 결혼 안 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이렇게 도리어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대상, 그런 사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누방울 멘탈의 소유자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멘탈력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이 됐습니다. 그냥 정신력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굳이 영어 멘탈에다가 힘력자를 써서 왜 멘탈력이라고 했을까? 단순히 어떤 정신력이라는 말로만 번역하기에는 좀 포괄하고 있는 그 의미가 많기 때문에 그 멘탈이라는 그 단어에다가 그냥 힘력자를 붙여서 멘탈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이 심리적 회복 탄력성, 레질런스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동일한 상황을 만나도 그 동일한 상황에 함몰되어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걸 도리어 딛고 일어서는 사람의 차이, 바로 그것은 멘탈력의 차이더라, 정신력의 차이, 어쩌면 이 레질런스의 차이이더라 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멘탈력을 갖는다는 것은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멘탈력이 강한 사람, 멘탈력이 아주 좋은 사람, 그런 게 잘 형성이 된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그거 정반대인 사람, 유리 멘탈도 모자라서 비눗방울 멘탈의 소유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겠죠. 자, 결혼 만류 대상 비눗방울 멘탈의 소유자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래도 유리 멘탈은 좀 낫습니다. 유리 멘탈,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저 사람 참 유리 멘탈이다, 뭐 나 유리 멘탈이야, 뭐 쉽게 깨진다, 쉽게 상처받는다,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진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유리 멘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유리 멘탈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리는 그래도 다루는 사람이 주위에서 잘 다루면, 좀 조심해서 잘 이렇게 좀 다듬어가고 좀 조심성을 발휘하면 뭐 어찌어찌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유리 멘탈을 넘어서 비눗방울 멘탈, 이거는 정말 뭐 또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용이 없습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뜻이죠. 자, 아이들 비눗방울 가지고 노는 거 보셨죠? 뭐 큰 비눗방울도 있고 조그마한 비눗방울도 있는데, 이렇게 날아가는 비눗방울을 손으로 툭 치면 그냥 툭 터져버리죠. 자, 누가 건드려서 터지기도 하고, 뭐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비눗방울은요, 불다가도 터지고 뭐 금세 날아가다도 그냥 터지고 이유도 없이 그냥 터지는 거,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새로 터질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사람도 유리 멘탈의 소유자는 그나마 그래도 어떤 상처받아서 그렇지, 접촉이 되어서 그렇지 이해라도 할 수 있지만, 비눗방울 멘탈은요, 외부에 어떤 자극이 없어도 혼자서 터지고 난리를 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뭐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늘 볼멘소리하고 원망하고 상처 타령을 하고, 또 외부를 향해서 원망하고 투사하고 또는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비눗방울 멘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눗방울 멘탈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첫째, 걸핏하면 상처 코스프레를 합니다. 걸핏하면 상처받았답니다. 아주 그냥 이제 조금만 바람 불어도 막 터지는 것처럼,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상처받았느니, 뭐 시도 없이 삐치느니, 이런 것들로 드러내죠. 그래서 예측 불가한 사람이고, 도대체 저 사람 무서워서 뭘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둘째는요, 배려가 없습니다. 배려가 있을 리가 없죠. 어리고 여리고, 여리고 어리고. 그래서 어떤 깐난애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아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타인이란 개념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고, 타인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한테 누군가를 배려한다, 이 자체가 성립이 될 리가 없죠. 자기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의 특성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배려는 물론이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셋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력하죠. 뭐 심리적으로 어린데, 깐난애기인데, 영한데, 열인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냐 이거죠.
자, 물론 그 중에는 생물학적 어른이 되었고, 그래서 경제 능력도 가지고 일반적인 보편 수준에서 사회 능력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부가 기능을 창출하기도 하고 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어떤 성취를 거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영역으로 들어오면 영락없이 어리고 여린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에 관한은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젬병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배우자와 가족들은 오비일학, 까마귀 날작 배 떨어진다 라는 주인공처럼 괜히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괜히 헛기침 한번 했다가 괜히 기지개 한번 켰다가 뭔가를 깨트리는 사람이 되는, 오인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죠. 자, 넷째는 배우자를 정서적 호랩이 정서적 과부로 만들고 아이들을 정서적 고아로 만든다는 거죠. 자, 중심이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관계할 사람이 없고 기댈 사람도 없고 뭔가 정작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약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주지도 못할 뿐더러 도리어 본인이 더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배우자와 아이들은 이 정서적 호랩이 정서적 과부 혹은 정서적 고아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등대가 늘 이렇게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데 등대가 등대 역할을 못한다면 정말 뭐 황당하겠죠. 이 심리적 연체 동물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판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비눗방울 멘탈의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을까? 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회피하거나 숨는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쉽게 받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직면하지 않고 어쨌든 핑계를 대고 상처 코스프레를 해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자꾸 회피하고 숨는다면 일단은 그 사람은 비눗방울 멘탈의 소유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또한 숨거나 회피하는 상황도 있지만 또 외부로 투사하는, 부정하고 투사하는, 그래서 디나이얼하기, 부정하기, 이것은 가장 낮은 방어 기제, 투사하기도 가장 낮은 기제, 부정과 투사가 합해지면 가장 수준 낮은 방어 기제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늘 외부 탓을 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늘 얘기하는 그런 사람, 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늘 벌벌 떨고 망연자실 아무것도 못하고 멘붕이 빠진다면 말 그대로 멘붕이 빠졌다, 멘탈이 붕괴되었다, 말 그대로 멘탈이 깨진 거잖아요. 비눗방울 멘탈처럼 그렇게 되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냥 망연자실하고 이렇게 서 있다면,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비눗방울 멘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그런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겠죠. 기존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사람과 살고 있다면 제대로 다루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맞춰주고 무조건 헌신하고 무조건 위해주고, 물론 이렇게 하면 외부적으로 평화는 만들어지지만 그 평화는 위장된 평화라고 합니다. 한 사람만 참으면, 한 사람만 죽으면 외부적으로는 평화가 만들어지겠지만, 자, 이런 관계는 평생 신혼기다라고 했네요.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고, 그렇다고 그 신나는 쪽이 나중에 뭘 알아주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스와 노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거 점검하고 따질 거 따지고 짚고 넘어갈 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서 고칠 것은 고쳐나가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자, 막상 이런 스타일의 비눗방울 멘탈의 소유자의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하고 경계선을 확실하게 세우고 이렇게 나올 때 이 사람은 되게 당황하겠지만, 이 사람이 변화되든 안 되든 그거는 2차 목적이고 1차적으로 이분과 사는 사람이 먼저 숨쉬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는 경계선을 확실하게 세우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결혼은 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를 넘어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아주 중대사죠. 뭐 본인만 해당됩니까? 어디? 그 속에서 자식들이 태어나면 자식들까지 이어지고 또 나의 원가족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결혼은 심사숙고에 심사숙고를 더해도 과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나의 모든 이성과 어떤 판단력을 다 동원해서 정말 좋은 사람을 골라야 되는 건데, 어쨌든 멘탈을 볼 때
이 유리 멘탈을 넘어서 비눗방울 멘탈의 소유자는 결혼 대상자로 절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이후의 생활이 행복할 수 있죠.